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지난번에 좀 한번 얘기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저는 자녀 교육 중에서 뭐 될 수 있으면 어렸을 때 일찍 빨리 시작해라, 그런 그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. 여러 가지意見이 많죠.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. 엉덩이 두드려가면.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냐? 엄마 품이잖아요. 엄마 품에 갑니다. 근데 요즘에 이제 아기를 낳으면 처음에 하루 이틀은 모유가 잘 안 나오죠. 초유 나올 때까지는 좀 모유가 잘 안 나와요. 그때 옛날에는 뭐 미음도 먹이고 그랬다고 그래요. 그때. 근데 요새는 분유라는 게 있어가지고 분유를 엄마들한테 젖이 나오기 전에 아기들한테 먹이고, 요새는 대개 병원에서 분만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생아실이나 아니면 병원에 있는 간호원들이 애들을 시간 딱 맞추고 정확히 양을 재서 분유를 타서 먹입니다. 대개 한 2박 3일 정도 그전에는 있다가 퇴원을 합니다. 퇴원할 때 이제 뭐 그 분유 회사에서 자기 회사 분유 한 통씩 서비스를 하면은 엄마들이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가죠. 저는 그때 항상 엄마들한테 얘기를 합니다. 분유는 가져가시더라도 모유를 꼭 수유하세요. 엄마 젖을 먹이세요. 엄마 젖을 먹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엄마에도 좋고 아기한테도 좋습니다. 왜냐? 엄마 젖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6개월 될 때까지 엄마 젖을 먹을 경우에 엄마 몸에 있는 모든 그 면역력이 아기한테 전달이 됩니다. 이렇게 엄마 젖을 통해서 아기한테 가는 게 엄마나 똑같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, 외부의 뭐 균의 침범이나 질병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. 엄마 젖을 먹이면. 그러나 분유에는 그런 게 없어요. 요새는 뭐 발달해서 분유에다 뭐 면역체 넣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, 그 당시에는 분유는 그냥 젖소에서 우유를 짜가지고 정제하고 애들이 먹기 좋게 만들어서 내는 게 분유거든요. 근데 분유는 영양가나 칼로리 이런 것은 충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섬세한 면역을 일으키는 그 면역력 에 대한 그 물질이 없어서 엄마 젖을 먹은 애들하고 분유 먹은 애들하고는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라든가 이겨내는 힘이 차이가 납니다.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엄마 젖을 먹이는 이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엄마 가슴에 안겨서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껴가며 엄마 젖을 빠는 애들은 엄마의 따뜻한 체온과 그 품속에서 엄마의 냄새에 의해서 정서적으로 잘 발달하게 되고, 또 엄마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신뢰감을 배우는 겁니다.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. 엄마에 대한 믿음. 지금 뭐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누가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분유를 타가지고 젖꼭지 이렇게 인조 젖꼭지를 해가지고 애서 먹이면은 애기들은 먹어서 영양가 가고 또 그거를 가지고 자라면서 칼로리 확보하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지만, 진정한 자기가 10달 동안 엄마, 보통 뭐 280, 뭐 280일 뭐 이렇게 10달 300일이 되지 않지만요. 그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계속 느껴왔던 엄마의 체온, 엄마의 피 속에서 느끼는 체온, 또 엄마의 가슴에서 나는 고동 소리를 10달 동안 계속 들어와서 버릇이 돼 있던 아기가 지속적으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체온도 느끼고 또 엄마의 그 심장 고동 소리로 믿음을 느끼면은 연속적으로 해서 애 정서 발달에 좋게 되는데, 그때 딱 끊고 우유를 먹이고 나면은 이거 옛날하고 틀리구나, 또 새로운 세상이구나 하고 혼란이 올 수도 있고,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모유를 먹이라고 합니다. 모유 먹이면 엄마들의 그 가슴도
유방암이나 이런 게 덜 생긴다고 그러죠. 이렇게 모유를 먹이면서 애기와 정도 나누고 하라고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애기를 이렇게 키우고 나면 애기는 자꾸 클 거 아닙니까? 크는데 크고 나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애기를 그냥 눕혀놓고 방치하고 그러는데, 될 수 있으면은 애기와 자기 자녀와 엄마는 스킨십을 가져야 됩니다. 될 수 있는 대로 애기를 자주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볼도 비벼주고. 이게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뭐 2살도 되고 3살도 되고 그러면은, 그때는 아빠도 애기에 대한 스킨십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애기가 크면서 점점 크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목욕도 가서 때도 밀어주고 땀 흘리고 서로 그 아빠와 자식 간에 그 체온도 느껴주고 아빠의 심장 고동 소리도 어떤 때는 느껴주고, 이렇게 해서 아기를 점점 키워야 되겠죠. 그리고 초등학교쯤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아빠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새벽에 일찍 나서 아기하고 운동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.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통 아침 5시에 일어나면 깨워가지고 6시에 검도장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검도도 몇 년씩 하고 같이 어울려서 땀 흘리면서 뒤 엉기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은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에 대한 신뢰감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라는데 정서적으로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부모와 같이 있으며 부모의 체온을 느끼고 부모의 피부의 냄새를 느낌으로써 그 애들은 밖에 나가 있을 때도 항상 엄마 아빠의 품에 있는 것 같은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 우리는 항상 시간만 있으면 애들하고 비벼대고 뽀뽀도 하고 엉덩이도 두드려주고 아빠하고 안고 씨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클수록 좋아지요. 딸은 또 딸대로 엄마하고 또 아버지도 딸 귀여워지면서 같이 갖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, 과거 우리 시대 때는 사회가 갑자기 이렇게 그 경제가 발전하고 시간을 낼 수 있고 회사에서 아침에 뭐 7시 8시에 출발하면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니까 애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부모들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대해서 실망감도 크고 배신감도 느꼈다고 그래요. 내가 어떻게 해서 직장한테 그런 소문을 닫아가면서 돈 벌어다가 다 뒤에서 키우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. 그거는 애들의 심리, 잘하는 것, 또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고, 또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. 지금은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 누구든지 전부 심사숙고하고 또 고려하고 해서 애들에 대한 신경을 좀 써줘야 될 텐데, 요새는 애기를 안 낳는다 보니까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. 좀 제발 애기 좀 낳아서 키워보세요. 참 좋습니다. 속색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행복을 느낄 때가 훨씬 많으니 오늘이라도 마음 맡겨서 좀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보고 걔들을 내 정성껏 키워서 보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시죠. 시간 있으면 다음에 또 애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말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